제가 엄청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여러분들도 저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바로 가불자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참교육 김선생입니다.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영상을 틀었냐면요, 군대를 이제 늦게 가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들, 보통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군대를 늦게 갔을 때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다 제가 겪었던 일들입니다. 제가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갔습니다. 남들에 비해서 많으면은 뭐 5살, 적으면은 뭐 4살 좀 늦게 갔죠. 그렇게 졸업을 하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엄청 많은 부분에 속했습니다. 군대를 늦게 가면 첫 번째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체력이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. 뭐 20 초반이나 20 중후반이나 크게 뭔 다를 바가 있냐? 확실히 다릅니다. 그리고 애초에 훈련소에서도 뭐 나이가 26인가 그 이상이면은 그 1급 맞는 기준 체력 검정 있잖아요. 체력 검정의 기준도 조금 더 약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어느 정도 감안한다는 점, 그 말은 즉슨 체력이 좀 나아진다는 점, 그 말이고요. 군대를 이제 늦게 가면은 당연히 나이가 많으니까 틀딱이라고 놀림받습니다. 늙은이라 놀림받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틀딱, 아니면은 뭐 늙은이라고 놀림받습니다.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진짜 제가 가장 안 좋게 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,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이제 병사들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책임감이 그래도 있잖아요. 일을 맡기고 할 수 있잖아요. 이제 간부님 같은 경우에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군수 근무라는 거 되게 아실 거예요. 군수가 뭐냐면은 뭐 방독면 몇 개 있는지 조사하고, 아무튼 이런 군수품들 있잖아요. 방독면이나 뭐 탄띠나 막 그런 것들 조사하거나, 그런 것들 뭐 이상 없는지, 그런 것들 뭐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조사하는 거 있어요. 저희 소대 내에서 각각의 선임들의 군장품들, 군품들, 그런 것들 다 조사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뭐 제출을 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거 진짜 짜증납니다. 그거 누가 하냐면 보통 일병이에요. 왜 일병이 하냐? 상병장님들은 이제 쉬어야 되니까 보통 그런 것을 일병이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수 없이 잘 하려고 하면은 보통 나이가 적은 애들보다는 나이를 조금 있는 애들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.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. 군수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런 썰이 한 번 있었습니다. 저랑 이제 어떤 동기, 저 이제 군견소대에는 저랑 동기 딱 이렇게 한 명 있었어요. 기수가 저희가 87기였었는데 87기가 저랑 그 다른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, 동생이 있었는데, 그 동생 둘 중에 파견 갔어야 돼요. 파견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한 파견이거든요. 중요한 파견인데 그거를 가서 만약에 실수하거나 거기서 뭐 안 좋은 소문을 끌고 들고 오면은 저희 부대가 좀 소문이 안 좋아지기도 할 거고, 저희 이제 소대가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, 제 이제 동기가 저보다 나이가 4살 차이였거든. 4살 차이여가지고 어린 애를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 애들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선임이, 야 뭐 너랑 걔 보내려고 이제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가는 게 낫겠다? 제가 말씀이십니까? 너 네가 가야 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뭐 이랬습니다. 진짜로 선임이 가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? 싫습니다 할 수도 없고, 저 거기 가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면 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임분께서 둘 중에 했는데 네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아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. 또 이제 선임이 그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죠. 야, 네가 그래도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. 네가 또 조금 더 일 잘하잖아 하면은, 내가 일 좀 잘하긴 하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. 그렇게 파견 간 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생활관장이라는 것도 있어요. 여러분들, 생활관장이 뭐냐면은 그 부대 내에서, 그러니까 자기 소대에 휴가를 짜주거나 뭐 소대를 전체 통틀어서 뭐 건의사항이나 막 그런 거 있으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냐, 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반장? 그런 건데 그걸 또 제가 했어요. 그것도 투표인데요. 저를 뽑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건 일이에요.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또 일이 생겨요. 근데 그걸 언제 했냐면은 상병 3호봉 그 정도 했거든요. 그때 또 하게 되면은
또 일이 많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싫은데 뭐 또 일 잘하는 사람 뽑으라 하니까 또 내가 걸린 거야. 그 일을 그래도 좀 책임감 있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제가.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또 일을 또 내가 하게 돼요. 부당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.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한다는 거. 어떻게 보면 똥 치우기 막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만 맞다. 또 그런 적도 있었다. 어떤 상황이 또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군대 가신 분들 아실 텐데 부모 초청 행사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. 비행단에서는 무조건 할 거고 포대나 사이트나 거기에서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 초청 행사라고 일병 한 1, 2호봉 정도? 2, 3호봉 정도의 이제 부모님들이 각 비행단에 오셔서 좀 부대 이제 구경도 하고 막 그런 행사를 말하거든요. 부대에 있는 밥도 한번 점심도 식사도 같이 하고 자기 이제 아들이 잘 복무하고 있나, 좋은 곳에서 복무하고 있나, 밥은 잘 나오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. 형식상 막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87기 부모 초청 행사가 있어요. 그러면은 비행단에 87기가 다 모여서 그날이 이제 부모님 모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에서 87기 중에서 한 두세 명을 뽑아요. 두세 명을 뽑아가지고 부모님들께 영상 편지 올리는 막 그런 거를 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또 오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갔더니 이거 분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신대요. 그래서 갔어요. 부르셨습니까? 했더니 이번에 부모 초청 행사 하지? 아 예 합니다. 했더니 부모 초청 행사에 그때 뭐 영상 편지 같은 게 있거든? 그럼 너 해야겠다? 제가 말씀이십니까? 너가 하래?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아니 그 수많은 87개 중에서 왜 내가 해야 되지? 뭐 굳이 이제 국년소대 나왔는데 국년소대에서 굳이 뽑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? 그것도 없는데 왜 내가 뽑힌지 몰라요.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뽑은 건가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도 아마 나이인 것 같아요. 나이 헌병 대대 내에서 좀 괜찮은 애를 이제 한 명 뽑은 거죠. 그게 이제 전 거예요. 영상 보여드릴게요. 짠!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여름도 한국 풀려서 가을 날씨에 접어들어 조금씩 일교차가 심해질 텐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부모님 곁을 떠나서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한 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. 군대에 간다고 저보다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 걱정과는 다르게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. 때는 힘든 적도 있었지만 선임분들의 경우와 나이캐지지 말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. 또한 강연소대 동기인 일병 정서군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 의지해 나가고 있습니다. 또 제 주변 지인들이 국방에 주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다시금 힘을 냅니다. 군대에 조금 가고 늦게 들어와서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마음만큼은 20살입니다.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제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시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데는 저도 또한 걱정이 됩니다.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. 그러니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. 그럼 대한민국 국물을 넘어서 대한민국 한 긴장 청년으로 국가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. 부모님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. 뭐 저한테는 뭐 일생에 한 번뿐인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? 그 선임들과 쉽게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선임보다 제가 웬만해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선임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없죠.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잘 대우해줘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클 테니까. 그래서 선임들과 친해지긴 친해졌으나 조금 선을 그으면서 나는 괜찮았는데 선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선 지키면서 친해지려고 했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. 그래서 저한테 편하게 하긴 했지만 100% 편하게 대우하진 않았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 동기는 이제 저보다 4살 아래여가지고 20살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 동기랑 저는 엄청 되게 활발한 친구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같이 재밌게 다 놀긴 했는데 저보다는 20 초반인 그 동기랑 조금 더 편하게 지냈던, 뭐 저랑도 편하게 지냈다만, 근데 조금 돌이켜서 보면은 나이가 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점도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가끔씩 어떤 선임들이 이랬어요. 규기형 하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. 나이 대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막 해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.
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점. 그다음에 이제 선임들뿐만 아니라 뭐 후임들도 그래요. 후임들도 먼 후임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한 5기수에서 6기수 차이, 뭐 10기수 차이 나는 그런 이제 후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죠. 애초에 그 먼 기수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한데 거기까지 나이까지도 많아버려요.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 꼰대일 수도 있잖아요. 꼰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었고, 그 전에 제가 먼저 많이 다가갔죠. 제가 먼저 다가가서 뭐 재밌게 해주고, 제가 엄청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가끔씩 군대에서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. 아프거나 뭐 휴가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거나 그런 적도 있는데, 역시 나이는 나인갑다 이렇게 하는 선임들, 후임들, 뭐 간부님들 되게 많았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그 군대를 늦게 가면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뭐 안 좋은 점만 있느냐?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. 나를 대우해준다는 느낌도 있을 거고,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,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나 어떡하지?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다 똑같아요. 가면은 이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적다 해가지고 뭐 그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될 것은 없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